우리 애가 영어에 빠졌어요. 그 말려도 공부를 해. 뭐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심지어는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죠. 게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게임에 빠져 있는 애들을 영어 공부에 빠뜨릴까? 게임이라는 거에 매력에 흠뻑 빠져 있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영어 공부라는 매력을 느끼게 할까? 여기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잠깐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빛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지, 그리고 게임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 너무 재미없어 하잖아요, 영어 공부. 그죠? 근데 게임은 너무 재밌어요. 차이가 뭘까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네. 칭찬 나 해주는데, 애들 상 받아오고 공부 잘하고 몇 등 했다 그러면 몇 점 받았다 그러면 칭찬해 주는데, 그런 정도의 이제 보상과는 차원이 달라요. 게임에서 보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몬스터를 10마리를 사냥하면 어떤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마리를 사냥할 때마다 꼬박꼬박 이루어져요. 그리고 학습자가 아니라 게임 유저죠. 게임 유저가 게임을 오래 지속할수록 보상의 크기가 점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몬스터 10마리를 잡을 때 받은 보상과 100마리를 잡았을 때 보상은 10배가 아니라 10배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점점점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더 잘하게 되니까. 기술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주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공부 안 했어요. 네, 부모님도 별로 기대 안 하시고 몸도 좀 아팠고 어릴 때, 그래서 기대 안 했는데 유일하게 받은 상이 일기상이에요. 네. 그 열심히 하면 주잖아요. 그래서 한 3번쯤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일기로 방학 때, 그것도 제가 일기를 쓴 것도 제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강요한 거예요. 일기 안 쓰면 잠을 안 재우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어쨌든 그렇게 상을 받았어요. 부모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특히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상장을 액자로 넣어가지고 벽에다 걸어요. 이렇게 막 못질해 가서 쿵쿵쿵쿵 벽질해서 걸었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쁘죠.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럼 저도 기쁜 거죠. 일기 좀 더 써야 되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일기로 상을 한 3번쯤 받았나? 나머지 상은 없어요. 공부상은 없어. 학력 우수상 그런 건 없어요. 개근상 그건 있다. 개근상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상이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지나가면서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뭐가 있었냐면 매월 시험을 쳐서 성적 우수자한테 상을 주는 게 있었어요. 상을 처음 받은 거야.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상을 처음 받으니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세요. 네. 공부를 해서 상을 받은 게 처음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벽에다 또 걸었지. 액자 넣어가지고 벽에다 쾅쾅쾅쾅 했어요. 그게 이제 몇 번 누적이 됐어. 매월 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뭘 하시냐면 액자를 안 사오시고 클리어 파일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을 거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좀 실망했죠. 액자도 거실 줄 알았는데 액자 벽에 막 쌓여가니까 이제는 클리어 파일로 바꾸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클리어 파일을 이렇게 쭉 넘겨보시다가 없잖아요. 그 달에 상장이 없으면 저를 불러요. 아들아, 네. 그러면 왜 이달에는 상장이 없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예전에는 일기상만 받아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이제는 상장을 못 받았다고 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그때는 방학이거든. 방학 때 시험 안 치거든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방학 때 시험 없으니까. 또 약주를 좀 하시고 오시면 좀 한술 더 뜨세요. 그래서 클리어 파일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보다가, 야 아들, 왜 여기는 왜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방학이라고. 아버지, 그때는 없는 건 여름방학, 뒤에 없는 건 겨울방학. 방학 때 시험 없어요. 또 말해요. 그러면 알았어. 그냥 열심히 해 공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술김에 그냥 하시는 거죠. 뭐 좋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예요. 자, 게임에서 그 보상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 보상이 적절하게, 그 다음에 그 게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보상을 점점점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더 오래 게임을 할수록 더 큰 보상을 줘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게임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얘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보상의 크기가 점점 줄고 있죠. 그럼 어떤가요? 당연히 공부할 마음 안 생기죠. 공부를 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상장이 누적될수록 보상은 줄어. 그럼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보상이란 부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활동이 누적될수록 보상의 크기는 점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첫 번째 상 받으면 내가 10,000원을 줬는데 상 받을 때마다 10,000원을 줘? 그리고 뭐 상이 5개, 10개씩 쌓일 때마다 돈을 추가로 보너스로 더 줘야 돼? 그럼 나중에 돈이 막 기하급수로 늘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대학교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보상을 주겠다라는 부분에서 본인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셔서 적절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을 받겠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흥적인 보상이 얼마나 나쁜 건지 제가 잠깐 사례를 하나 더 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약주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술 먹고 들어왔는데 약주를 하시고 들어왔는데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갑자기 말씀도 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의 즉흥적인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발견하면 나한테 상을 주시는구나, 보상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언제 술 드시지 또 술 드시면 나한테 상 줄 것 같은데 언제 술 드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의도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동기부여에서는 강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강화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을 칭찬을 할 때 보상이라는 게 항상 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칭찬도 굉장히 좋은 보상입니다. 그럼 내가 칭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줘야 돼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흥이 주는 건 당연해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받을 때마다 어떤 똑같은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받는 경험은 그 감흥은 효용이라고 그러죠. 효용은 점점점 줄게 돼 있습니다. 네. 밥을 정말 배고파서 밥을 한 숟가락 먹었을 때, 첫 숟갈 먹었을 때 그 포만감, 그 느낌, 만족감은 밥을 다 먹고 나서의 한 숟갈 더 뜨는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효용이 점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 점점점 감흥이 점점점 준다고 해서 그걸 아이들한테 그대로 보여줘 버리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아요. 나는 열심히 똑같은 노력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주는 나한테 관심, 보상의 크기는 점점점 주는 겁니다. 근데 게임은 정확하게 반대로 설계가 돼 있어요. 게임은 어떤 노력을 똑같이 하더라도 그 노력이 누적이 되면 점점 더 큰 보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보상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줬던 보상은 완전히 정반대, 게임에서의 보상과 정반대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보상을 할 때 그 게임의 보상이 어떤 게 있냐면 랭킹, 순위에 관련된 보상은 게임에서의 순위에 관련된 보상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 1등만 상을 주겠다. 그러면 전국 1등이 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보상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1등 하는 사람들한테 1등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보상은 그 사람이나 1등을 노리는 사람들, 적어도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동기부여가 되지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등수로 우리가 상장을 줄 때 아니면 등수로 우리가 보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공부를 잘해요. 그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그 달에 유독 내 반에 있는 같은 반의 애들이 더 열심히 한 거야. 나는 똑같이 노력을 투입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한 거야. 내가 1등을 못했어요. 그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내 잘못인가요?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게 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별로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나는 평소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 반 나머지 애들이 전혀 공부를 안 했어. 그 달에야 특히 내가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셔. 너 반 1등 했다며? 자전거 사줄게, 핸드폰 사줄게. 그렇게 됐어요. 그 웃기는 보상, 이상한 보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노력을 별로 안 했는데 그냥 우리 반 애들 공부를 안 하면 상을 주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반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하게 될까?
방해를 할까 공부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상이 이상한 쪽으로 동기부여에서 강화가 이상한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요인으로 되는 거죠. 이건 적절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보상을 준다고 할 때 등수 이런 경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적절한 보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1등이라는 거, 전국 1등 아니면 전교 1등, 반에서 1등 이런 걸 한 번이라도 경험을 못 해본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딴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너는 다른 나라 사람, 나는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 너는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 이렇게 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보상을 한 번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결과로 생기는 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은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할까요? 네. 여러 가지 게임의 요소가 있지만,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느끼는 굉장히 큰 부분은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가 영어 공부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어. 내가 보상을 줄게. 3년째 네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 보상을 해줄게.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줄게. 그런 거 너무 좋은 거 보상이에요. 게임을 할 때 게임 활동을 별로 하지 않더라도 그 게임 계정을 내가 몇 년치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냥 보상이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네, 노력을 아주 굉장히 적게 들이고 있지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특별히 영어 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엄마 나 안 할 거야 영어 공부 이런 말만 하지 않으면 보상을 네가 기간 대비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영어 공부 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네. 난 너무 기뻐. 네가 그런 모습에. 이런 식의 보상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내가 노력을 아주 적게 들이고 있지만 거기 심지어 그런 작은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나한테 뭔가 기쁘다는 걸 보여주는 거나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있죠. 근데 공부는 안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게임만큼의 즐거움과 게임만큼의 보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